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오늘은 과학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최근엔 아주 자주 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 문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날의 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모든 게 빨라지고, 그리고 과학 문명으로 인한 생활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의존했다가는 또 자칫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요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300년 과학은 거의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을 만큼 인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 생활 전체가 과학에 의존한 그런 생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신을 믿는 이상으로 과학에 깊은 신뢰를 하고 우리는 살아왔지만, 그러나 금세기 후반에 들면서 이 과학 만능의 사상에 사춘 이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은 분명 대단합니다. 특히 저는 의사니까 이 의학의 발달, 저는 특히 또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참 옛날에는 그냥 머릿속에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소위 블랙박스 같은 그런 거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사랑할 때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뇌를 눈으로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이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도저히 그 과학의 발달에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확실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난폭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약도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물의 이치가 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어두운 면, 밝은 면, 플러스 면, 마이너스 면이 다 있다는 건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정말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전신 취약이 오기도 하고, 정말 참 암에 죽기 전에 죽겠다, 사람이 죽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환자 만나면 당장 항암제를 끊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 문명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작용을 없애면서 과학 지식을 활용하는, 이거야말로 참 건전한 과학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런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를 바탕으로 과학이라는 것을 신용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무조건 과학을 신임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차츰 거기에 대한 이 반박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뇌기능 공부를 하면서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말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참 이 과학자들에게는 항상 교만한 금물입니다. 과학 생활에 의존하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이 우주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신비스러운 면은 정말 몇만 분의 일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한계에 대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냅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든가 의학 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유튜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이런 정말 신비스러운 세계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그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감동보다도 뇌과학에 대한 발달은 정말 아주 깜짝 놀라게 하고, 정말 그 감동이라는 것은 정말 종교적인 어떤 철학적인 흥분을 넘었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위대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생명의 흐름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종교도 그런 감각이 바탕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렇다고 결코 종교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종교를 대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문명, 과학에는 항상 플러스 면도 있고 마이너스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냉철히 판단하고 정말 선택적으로 참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모든 학자들을 또 마찬가지고 또 일반 사람들도 이게 뭔가 몇십 년 이 과학 문명이 앞당겨진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령 이제는 뭐 대학 강의도 거의가 비대면 강의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내가 뭐 몇만 명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걸 저는 지금 딱 그래 사무실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만큼 엄청 그 힘이 큽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정말 따라갈 수 없는 한계점을 우리는 정말 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과학은 거의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참 보통 그냥 눈으로 보면은 꽃이 피고 여름에는 덥고 태풍이 오고 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일상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눈으로 보면, 보통 상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라는 이런 척도에서 보면은 물론 거기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걸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학 문명은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는 정말 편리하고 자동차를 타면 빠르고 쾌적하고,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가 주는 공해라든가 또 자동차 사고라든가, 여러분, 도심의 공해의 80%는 자동차가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자동차야말로 공해 대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실제로 우리가 너무 편해지니까 우리 신체가 약해집니다. 당장 다리가 허약해져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학 문명이 주는 결정적인 하나의 폐단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학 문명을 활용을 하되 너무 거기에 탐닉하거나 빠져들어가거나 전적으로 신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이제 많은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병이 나면 병원에 오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킨 대로 약만 먹으면 된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병원의 의사의 지시를 따르죠. 지시를 듣고 또 그대로 하되, 단 내게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병은 참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활이 잘못된 것을 의사들은 지적을 합니다. 당신 생활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생겼다. 더 이상 가면은 어떤 문제가 나온다. 생긴다는 걸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 해답은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의사가 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실제로 치료는 누가 하느냐? 치료는 가이드라인을 의사가 제시하지만 그러나 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치료자는 내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의사가 주는 이야기를 받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도 받고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